시죠? 현재 ISM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PMI 지수가 갑작스럽게 50 이하로 나왔어요. 49.4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부진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현재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계속 50을 넘고 있었거든요. 시장 예상치는 50.4 정도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시장 예상치 전망치 대비 약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0.2, 0.3 한 포인트 정도, 그런 정도의 차이만 났습니다. 하지만 1포인트 정도로 그 전망치와 상당한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것이 물론 단기적인 현상이겠지만 추세적으로 미국 경제 또한 제조업이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기엔 더 뻑뻑한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섹터가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 한 제조업 노동 생산성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0.6%, 저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왜 주목을 해야 하면 지난 7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할 때 제년 옐런 의장이 한 말입니다. 다른 건 괜찮지만 노동 생산성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또 나쁘게 나왔다는 것이죠. 해서 제조업 지수도 나쁘게 나왔지만 노동 생산성도 이런 식으로 저조하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런 정도로 미국 경기가 탄탄하지 않은 약간 탄탄하지 않다기보다는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태 하에서 과연 사상 최고치 수준을 계속 달리고 있는 미국의 증시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의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양쪽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와 관련된 판단은 상당히 섬세하게 또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의 지난 8월달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여기는 미국과 반대입니다. 또 좋게 나왔어요. 계속 50 이하였던 건데요. 50.4가 나왔습니다. 근 2년 내 22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가 좀 안정화되면서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채권 가격이 올라간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중국발 강력한 경기 부양 무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이제 그것은 또 한 가지 이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좀 불거졌던 건데요. 이런 정도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과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시킬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상하이 지수가 탄력이 안 나오는 배경으로 작용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으며, 어쨌든 그 원인은 좀 달라도 전반적인 흐름은 글로벌 증시 환경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까지 같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0.8% 전 분기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추정치로 3.2 내지 3.3 정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건데, 사실은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가 좀 있었죠. 임시 공휴일도 있었고요. 또 현재 재정 조기 집행도 있었습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있다는 것인데, 사실 개별 소비세 인하는 종료됐고요. 또 재정 집행, 조기 집행도 상반기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가 걱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실제로도 현재 지금 설비 투자나 현재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모두가 지금 지난 8월달 지표가 다 꺾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비교적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 치더라도 하반기는 장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0.4%인데요. 상당히 이건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 0.4% 계속 현재 낮은 상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현재 기대치는 2.0%, 2.5 내지 2.5 내지 현재 0.2%, 2.0% 정도 되죠.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사실 전기료 인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을 제외한다면 0.8% 정도로서 현재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물가는 계속 현재 1.0%를 하회하는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계속 그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사실 우리 증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출 증가율인데요. 22개월이 아니라 20개월 만입니다.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라트로 반전돼서 이제 반전된 결과가 나왔죠. 지난 8월달 수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는 건데, 하지만 여기 약간의 착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작년보다 이틀 정도 조업일수 늘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을 빼면 사실상 거기 이제 마이너스다 하는 것에서 사실 특별히 수출 증가율이 좋게 호전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현재 어떤 분야가 좋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3개 주력 품목 중에서 10개 품목이 비교적 좋았다는 건데요. 선박 부분이 있었고요. 컴퓨터,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섬유, 기계 이렇게 8군데인데요. 이 중에 이례적인 것 때문에 올라간 것은 선박 쪽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의미 있는 수출 증가를 보였던 섹터는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철강이 좋고요. 석유화학이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비교적 양호하고요. 또 기계 부분이 괜찮다는 것이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무 같은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입니다. 이런 쪽이 비교적 좋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던 것은 주력 품목은 아니었지만 바로 화장품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수출 증가가 거의 80%입니다. 다른 업종을 완전히 압도를 하죠. 급증을 했고요. 이러한 급증세는 성수기를 맞이해서 8월 달에 그치지 않고 9월 달에도 이번 달이죠. 지속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화장품주의 급등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급등세라고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